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책 120쪽을 펴주세요. 자,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네, 이것은 옛날에 사용했던 통신수단인 삐삐라는 것입니다. 자, 삐삐는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른들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요즘 아이들의 생각을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 아이들이 떠났다. 오늘은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심지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필수품이 돼가고 있는 삐삐 열풍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박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삐삐는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10대 청소년들 사이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삐삐는 필수고요. CD폰은 선택이고요. 그다음 휴대폰은 가끔가다 몇 명 정도. 삐삐를 사기 위해 개를 만들었던 것은 옛말이고 요즘은 학생 말처럼 필수품이 돼가고 있습니다. 삐삐를 요즘엔 하도 많이 갖고 다니니까요. 뭐 있는 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사치품도 아니고요. 그냥 당연한 걸로 되고. CD폰도 요즘에요. 가격이 한 10 몇만 원대여갖고요. 용돈 몇 번만 모으면 다 살 수 있고 이렇게. 서울 강남의 한 여자 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삐삐 있는 학생 손 좀 들어볼래요? 한 반에 20명 남짓. 학생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삐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급한 일 때문에 삐삐를 치기보다는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기 위해 음성 메시지를 띄웁니다. 휴식 시간이 되면 공중전화 앞은 삐삐 메시지를 확인하려는 학생들로 늘상 장사진을 이룹니다. 학교와 집에서 공부만 하면 되지. 무슨 기묘하고 절박한 일이 있다고 삐삐에 그토록 매달리는지 어른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친구들끼리 뭐 쓸데없이 장난하고 그런 걸 제가 목격을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추를 뺏은 일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 잡담이나 하고 공부에 열중하지 않고 삐삐를 차고 다닌다는 것이. 그러나 학교와 집을 오가며 오로지 공부를 강요받는 아이들에게 삐삐는 서로의 즐거움과 고민을 나눠 갖는 그들만의 통로입니다. 야, 너 왜 연락도 안 해, 요즘에? 남은 시험 잘 봐. 알았지? 왜 안 끝나? 연락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하고 친구랑 싸웠을 때 좀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진짜 내 친구한테 사과할 때. 친구들한테 뭐 가솔린이나 그런 재밌는 노래 같은 거 그런 거 남겨주면 좋아하니까. 부모와 선생님 몰래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른들은 왠지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에게 삐삐는 나름대로의 순기능도 갖는다는 한 일선 교사의 견해가 주목을 끕니다. 누군가 자기를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염려하고 있고 또 돌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자기 존재 확인도 하고 그러면서 생활하는데 활력을 갖게 되죠. 또 이미 익숙해진 삐삐를 억지로 금지시키기보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한 발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그 사랑의 메시지도 남기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성냥갑 크기에서 간단없이 울리는 이 단절음은 그들만의 호출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러싼 어른들을 향해 보내는 10대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네, 삐삐에 대한 영상을 잘 살펴보았나요? 이렇게 삐삐를 사용한 이후로 그 이후에는 공중전화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 등으로 통신수단이 점점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통신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통신수단의 발달과 우리 생활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교과서 120쪽에 나와 있는 4컷 만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봐, 불이 났나 봐. 119에 빨리 신고하자. 희망아파트 101동에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재빨리 신고하셔서 다행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고하러 뛰어갔겠죠? 요즘은 전화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자,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난 것을 알려주는 통신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먼저 연기를 감지하여서 소리로 화재가 난 것을 알려주는 화재 경보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화재가 난 것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재가 난 상황을 볼 때 통신수단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위급한 상황을 빨리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려주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입니다. 전화의 발달로 변화된 우리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는 어떻게 발달해 왔을까요? 자, 예전에는 교환원이 직접 상대방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환원이 없으면 전화를 할 수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환원이 어떻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환원을 통해서 전화하는 시대에서 선이 달린 유선전화, 그리고 선이 없는 무선전화, 마지막으로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까지 전화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영상을 한 개 더 시청해 보겠습니다. 우선 1세대 이동통신입니다. 1984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아주 묵직한 휴대전화기, 부의 상징이라고나 할까요? 무기나 다름없었던 아날로그 방식의 카폰 전화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로지 음성통화, 전화만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에 시작이 됐던 2세대 이동통신 2G 시대입니다. 폴더 전화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폴더. 음성통화에다가 문자 기능이 더해졌는데요. 이때부터 디지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은 3G입니다. 3G 시대는 2006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음성통화의 문자 기능에다가 영상통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멀티미디어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휴대전화는 단순 전화가 아닌 모바일 컴퓨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보편화된 4G 시대는 2011년에 열렸습니다. 지금은 저도 익숙해졌지만 아주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LTE라는 단어가 스마트폰과 합쳐집니다. 데이터의 용량이 아주 중요해졌고요. 속도가 스마트폰의 수준을 좌우했습니다. 네, 이렇게 4G 핸드폰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5G로의 발전이 좀 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화의 발달로 변화된 생활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교환원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이동을 하면서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도 전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활동입니다. 통신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우리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22쪽을 펴주세요. 자, 학교에서는 통신수단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옛날의 교실의 모습입니다. 지금 교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가장 크게 보이는 변화는
최근에는 교실 앞쪽에 컴퓨터와 TV가 있지만은 옛날 교실에는 컴퓨터와 TV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교실 한쪽, 칠판 한쪽에는 커다란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다란 종이는 궤도라는 것인데 그림 자료가 필요할 때 이렇게 큰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이 궤도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날의 교실에서는 통신수단이 발달하여서 궤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실에 있는 통신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교실 한쪽에 있는 TV, 그리고 방송실에서 나오는 방송을 크게 틀 수 있는 스피커, 빔 프로젝터, 전화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수단을 사용해서 궤도가 없어도 컴퓨터나 TV, 빔 프로젝터로 많은 그림과 영상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집에서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어떤 통신수단이 있을까요? 네, 경비실에서 나오는 방송을 크게 틀 수 있는 스피커, 그리고 태블릿 PC, 컴퓨터, 핸드폰 등이 있습니다. 통신수단이 발달한 가정에서는 어떤 점이 편리해졌을까요? 네, 방송할 내용을 각 가정에 방문하지 않고 방송을 통해 손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마트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구와 대화할 일이 있을 때 직접 얼굴을 보지 않아도 집에서 원격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회사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통신수단을 활용해 일을 하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네, 직접 만나지 않아도 통화를 할 수 있고 또한 자료를 메일 등을 통해서 손쉽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회의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직접 만나지 않고 먼 곳에 있는 사람과도 얼굴을 마주보며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 생활에서 통신수단을 이용해 달라진 생활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은행에 직접 가서 통장 등을 이용해 은행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모바일 뱅킹과 인터넷 뱅킹이 발달하여서 은행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손쉽게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이 발달하여서 예전에는 길을 찾을 때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지만 지금은 내비게이션 사용해서 직접 목적지에 아주 손쉽게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영화를 예매할 수 있고 또한 외국에서 하는 경기를 보고 싶을 때 실시간으로 경기를 시청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서도 배달 음식을 손쉽게 주문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해서 다양한 어플을 사용할 수도 있고 직접 학교에 오지 않아도 집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원격 수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통신수단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짐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활동입니다. 통신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생활 모습을 삼각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과서 뒤쪽에 있는 활동 자료 6번 삼각책 만들기를 활용해 주세요. 자, 활동 자료 6번에 있는 삼각책 만들기를 점선을 따라서 잘라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쪽 대각선 방향으로 접었다 펴주세요. 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접었다가 피고 그 다음 핀 상태에서 반대쪽 방향으로 접었다가 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풀칠할 면이라고 적어져 있는 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면에 그림과 글로 채워줍니다.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달라진 생활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본 다음에 세 가지를 골라서 그림이나 글로 이렇게 표현해 주길 바랍니다. 풀칠한 면은 한 곳은 아무것도 그리지 않습니다. 세 면을 모두 완성한 후에 한쪽을 자릅니다. 자, 잘라야 되는 선은 그림을 그린 곳 말고 그림을 그린 곳과 풀칠한 면 사이에 있는 한 곳만 이렇게 중심선까지 전체를 다 자르지 않고 중심선까지만 잘라주세요. 자, 이곳까지만 자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면에 전체에 풀칠을 해줍니다. 그리고 2번에 면 뒷면을 1번 풀칠한 면 위에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개인적으로 완성한 삼각책은 이렇게 이런 삼각형 모양의 삼각책 하나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학교로 가져와서 다른 친구 3명의 삼각책과 함께 연결해서 붙이면은 전체 4명이 함께 만든 삼각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 내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공부하면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배움 공책에 적어주세요.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